네, 보시는 작품 낯이 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여성과 꽃을 주제로 한 강렬한 채색화로 한국 화단에 큰 자취를 남겼던 국내 대표 여류 화가 천경자 화백의 작품입니다. 여인의 한과 고독을 특유의 몽환적인 화풍으로 그려내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사망설이 꾸준히 나왔던 천경자 화백이 이미 몇 달 전에 미국 뉴욕에서 타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천경자 화백과 미국 뉴욕에서 함께 살아온 큰딸 이혜선 씨가 지난 8월 6일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고 밝힌 건데요. 1924년 전남 고흥에서 태어난 천경자 화백, 베트남전에 홍일점 종군 작가로 참가를 했고요. 다양한 책을 펴내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실패와 위작 시비로 개인사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특히 노년에 불거진 미인도 위작 시비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미술계 최대의 스캔들인데요. 당시 자식을 몰라보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며 항변을 했던 천 작가. 위작 여부 판정 불가란 재판부의 결과에 큰 충격을 받고 붓을 꺾었습니다. 2003년 뇌출혈로 쓰러진 천화백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미술계에서는 끊임없이 사망설이 흘러나오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2월 대한민국 예술원은 천화백의 근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매달 지급해왔던 수당 지급도 잠정 중단했었습니다. 큰 인기만큼이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간 천경자 화백. 아직도 그를 둘러싸고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남아있는데요. 지금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류주연 앵커가 지금 여러분께 전해드린 대로 우선 천경자 화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세 분 함께 하시고요. 백현주 대중문화 전문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천경자 화백께서 2달 전에 돌아가셨죠? 근데 지금 알려졌어요. 네. 그 왜 이렇게 늦게 알려졌죠? 사실 천경자 화백의 생사 여부에 대해서 국내에 계신 그 예. 미술의 조예가 깊으신 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했었던 대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절필, 그 미인도 위작이냐 뭐냐 논란이 있었을 때 이후에 이게 진품이라고 딱 그 확정이 지어지면서 더 이상 붓을 들지 않겠다라고 하고 미국으로 갔었잖아요. 예. 그 이후에는 거의 국내에 계신 분들하고 교류가 없다 보니까 이분이 지금 정말 살아있는 거야? 라고 해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거의 딸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그냥 말에 살아계시는구나 이 정도였거든요. 그 딸 자체도 자녀분들 자체도 천경자 화백에 대해서 정말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 했었기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것도 그때 당시 알리지 않았거든요. 성당에서 조용하게 치렀다 정도니까 이 뒤늦게 알려진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나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뭐 미술의 조예가 깊지 않더라도 천경자 화백은 다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어떤 분이었는지 잠깐 정리해 주시죠. 조금 평가가 상반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격이 좀. 근데 예술 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은 예민하다라고 예. 평가를 하신 분이 있으시고요. 여리면서도 예민하다는 평도 있으시고 괴팍하다라는 평을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럼 상반되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이건 전혀 상반된 게 아니고 일맥상통합니다. 예민하고 여린 사람은 조그마한 자극에도 빨리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크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럴까라는 것 때문에 크게 반응하면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평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괴팍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민하다라는 것과 민감하다라는 것과 괴팍한 거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방송계에 계신 분들하고 또 문학계에 계신 분들하고 교류가 좀 있으셨던 네. 모양이에요. 근데 방송인 드라마 탤런트를 많이 하셨던 윤여정 씨 같은 경우에는 전라도 사투리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뭐 사실 예술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예민하시고 네. 또 특이하게 이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네. 근데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바로 미인도 문제입니다. 그거 일단 정리 한번 해주시고 나머지 세 분한테 좀 얘기 직접 들어보죠. 네, 미인도가 세상에 처음 이슈가 되고 알려졌던 것은 물론 천경자 화백의 그림 자체는 많은 분들이 소장 가치가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을 주도했었던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그때 당시 사건 이후에 그게 결국은 소장을 했었던 게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다 보니까 나라에서 환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이관이 됐었고 그게 이제 그 이후에 세상에 공개가 됐는데 공개가 되고 나서 91년에는 천경자 화백이 이거는 내 그림이 아니다.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다라고 했고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이거는 분명히 경위를 따져봐도 진품이다. 예. 천경자 화백의 그림 맞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공감을 하는 것은 천경자 화백의 주장입니다. 예를 들면 너무 정확한 표현을 자기가 보면 그렸는데 자기가 아니라 그러는데 그걸 왜 유주에서 빡빡 우겨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사를 많이 쓰잖아요. 매일매일 기사를 쓰더라도 제가 쓴 기사에 대해서 정말 몇 년 전 걸 가지고 와도 알아요. 이건 제가 쓴 필력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아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명확히 와닿는 거는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을 못 알아보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러면 다 모든 게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법정에서까지 다툼이 벌어졌어도 결국은 이게 진품으로 판결이 난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천경자 화백이 절필 선언하면서 미국으로 가게 된 그런 사건이었죠. 아니, 저는 그게 본인이 안 그렸다는데 자꾸 네. 당신이 그렸잖아 이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아니라는데 누가 그걸 맞다고 합니까? 예. 이게 이제 보면 얼마나 재밌는 거냐면요. 천경자백이 처음 나왔을 때, 야, 그거 내 거 아닌데? 그러니까 감정단이 3차에 가서 감정을 했다는 거예요. 감정단 진품입니다. 그랬습니다. 현대미술관에 있는 걸 가짜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진품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분이 천경자백이 절대 아니라니까 이게 법정까지 갔는데, 원래대로 감정단의 진품이라고 그랬으면 법원에서 판사들이 그림 볼 줄 아나요? 무조건 진품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천경자백이 아니라고 하니까 법원에서 판단 불가라고 한 겁니다, 이거. 본인이 그냥 그린 본인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그 99년인가요? 이 뭐 문서나 고서와 위조하는 사람이 잡혔는데 그 사람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이 내가 예전에 누구 부탁받고 달력에 있는 그림 몇 개 섞어가지고 미인도 내가 만들었어. 본인이 자백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위작 만들었다는 사람 나왔죠. 그리고 진짜 그림 그린 사람 내 그림 아니라고 하죠. 그럼 위작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소유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투명한 사회가 아니어서 아마 로비성으로 이런 그림 같은 것을 많이 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어떻게 입수했는지를 보면 아마 선물이 아니었을까. 근데 이걸 가짜로 선물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아니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중앙정보부장한테 감히 가짜를 선물해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 당시에 감정해 볼 수는 없잖아요. 받은 사람이. 네. 왜냐면 내가 뇌물을 받았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런 일이 가능성도 예전에는 있다. 굉장히 많이 네.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근데 만일 천경자 화백으로 봐서 어느 날 서울시 미술관 가서 그림을 보고 있는데 자기 그림 비슷한 게 들어있는데 이게 자기 그림이라고 주장하니 이걸 갖고 제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 감정단이 진품이라고 주장하니 본인이 정말로 미치려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저는 천경자 우리 화백이 나중에 충격받고 정말 뇌출로 쓰러질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절필할 만하다고 생각이 얼마나 들고요. 억울하겠어요. 저는 하여튼 이번에 그 천경자 화백 돌아가신 걸 보고 한국의 정말 화단에 아주 큰 거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 비밀 일기장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비밀 일기장을 대부분 암호로 이렇게 쓴다고 그러는데 본인이 작품이 아주 잘 되는 날은 행운의 클로버를 그리고요. 그렇지 않고 예기치 않게 자기 작품이 팔려서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다이아몬드를 그리고 아니면 이제 그 좀 우울하고 작품도 안 된다 그러면 스페이드를 그린다 그러는데 아마 비밀 일기장을 보면 스페이드가 가장 많았던 날이 제일 많았지 않았을까. 사실은 그 개인적으로 개인사 보면 이혼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와서 다시 뭐 유부남을 사랑하고 또 애틋한 동생이 죽고 이런 여러 가지 곡절과 굴절을 겪은 분이거든요. 하여튼 돌아가셨는데 좀 편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신 박사님은 진짜 가짜 어디? 아유, 저게 저는 아까 우리 백 기자님이 잘 설명했지만 자기가 그린 작품을 저 나이 때 그 뭐 망각을 했을 리가 만무하고요. 그다음에 그 유일한 가능성은 천경자 화백이 자기가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예.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짓말을 해야 될 무슨 하등의 이유가 그렇죠. 뭐가 있을까? 뭐 예.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예. 건가? 예술적 자존심을 살리려고 하는 건가? 암만 생각해봐도요. 거짓말을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고인의 명복을 빌겠고요. 정말 우리나라 미술계에 가장 뛰어난 별이 졌습니다.